안녕하세요.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제트캐피탈 예스 P2P 양웅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정입니다. 최근 가상화폐보다 안전하고 또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P2P.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투자하고 또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네, 건물주도 불허한다는 건물주도 불허하는. P2P 두 자릿수 수익률.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8시 30분 예스 P2P에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하나씩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예스 P2P 방송 참여 안내. 방송을 보시면서 P2P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해 주세요. 와우스타 홈페이지 P2P 금융몰 클릭. 여러 회사 상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P2P 금융몰 하단 자유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에서 와우스타 P2P 검색 후 친구 추가. 궁금한 것을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재테크해피타임 예스 P2P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금융 전문가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헬로펀딩의 최수석 부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예전부터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에도 여러 전문가 분들께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도대체 이 P2P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뭐기에 이렇게 도대체 얘기를 뭘까? 나누는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왜 필요한지 잘 모르시다는 것 같은데 먼저 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지금 현재의 P2P 산업이 엄청나게 규모가 커지고 발전된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가장 그 징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P2P 산업은 최근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2014년 정도에 거의 20여 개 수준에 불과하던 P2P 회사는 지금 벌써 200개 정도에 육박하였고 대출액 규모도 2조 원 정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시장을 관리 감독해야 될 금융당국과 그다음에 또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금융당국, 정책당국에서는 원리금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P2P에 대해서는 뭔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제 투자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 거죠. 그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랜딩 클럽이라는 P2P로서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일종의 이제 부정대출 사례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억 정도 이런 문제가 생겼었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쭈바오라는 그런 회사가 또 P2P로서 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하면서 잘못 운용해가지고 거의 뭐 8조 원 정도 이렇게 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부 머니옥션의 어떤 전산 착오로 인한 전산 잘못으로 인한 투자금 지급 지연이라든가 일부 또 잘못된 P2P 회사들의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알토란 같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에서는 한 8개월간의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난 2017년 2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고 그 부분이 3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시행하면은 기존의 P2P 회사나 또는 투자자분들이 그게 적응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또 3개월간 또 친절하게 유효 기간을 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5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1년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지금 방금 P2P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왜 생겼는지 좀 부사님만 통해서 좀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최근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행정 지도안을 좀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투자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저희 같은 P2P 회사로서 너무나 반가운 일입니다. 네. 투자 한도가 상향된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쉬운 것은 그 투자 한도 상향이 동산대출하고 동산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에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 어떤 P2P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부동산 PF에는 투자 한도가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든 그렇지만은 그 부분 투자 한도가 늘어났다는 거, 신용대출하고 동산담보대출 늘어났다는 부분은 일단 P2P 업계에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가장 크게 좀 변동됐다고 말씀하신 거는 투자자들이 신용과 동산에 한해서는 지금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어난 거를 이제 가장 큰 이제 변화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플랫폼 업체들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공시의 의무가 굉장히 강화됐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부분인가요? 굉장히 많이 공시 의무, 플랫폼 업체들한테는 나름대로 감독 당국에서 플랫폼 업체를 그야말로 금융의 제도권 안으로 넣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조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여기 나온 것처럼 P2P 회사들의 어떤 사업 정보 제공,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P2P 회사들의 재무 현황, 즉 재무 상태표라든가 손익계산서 이런 내용을 철저하게 공시를 하고 대주주분이 어떤 분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분기별로 플랫폼을 통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차입자분들한테도 차입자분들한테 제공하는 정보도 잘 강화시킨 내용인데요. 수수료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주이자 처리를 해가지고 각종 부대 비용에 대해서도 차입자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굉장히 친절하게 모든 정보를 오픈해라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2018년 2월에 가이드라인이 뭐 예고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좀 더 보시면은요, 그 투자자분들한테 나온 내용 중에서도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공사가 이렇게 어떤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상가 어떤 다세대 이런 쪽이요. 그럴 경우에 공사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사진이라든가 또는 저희 헬로 펀딩처럼 헬로 라이브 TV처럼 365일 24시간 생생하게 TV를 통해서 알려드린다든가 이런 것도 아예 그냥 의무가 돼버린 거네요. 모든 업체가 그렇게 헬로 라이브 TV를 적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공사 진행 상황을 명확히 알려드려야 되고 또 하나 부분은 자금 용도를 어디다 쓸 것인가, 땅을 사는 건가, 공사비에 들어가는 건가 그런 내용들을 명확히 알려드려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대출금 그다음에 자기자본 비율 이 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 중에 얼마 정도를 내 돈으로 에코티로 넣는가 자기자본을 에코티라 그러죠. 그걸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뭐 아직 확정난 거는 아닙니다만 뭐 대출자 면에서도 아니면 투자자나 P2P 업체에게도 이번 가이드라인의 몇 가지 변화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이 투자 한도가요. 이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한도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저희처럼 이제 저희 헬로펀딩은 부동산 담보와 동산 담보를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동산 담보에 대한 투자 한도가 늘어나게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감사한 일인데요. 부동산 쪽도 많이 늘어졌으면 좋겠는데 늘어나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이제 P2P 시장에서 PF라든가 이런 연체율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 당국 입장이라든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투자 규모를 적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나름대로 이제 투자 한도를 늘려주지 못한 부분도 있겠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서울의 강남 아파트라든가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좀 관리하면서 그리고 또 요즘 여러 가지 주택담보대출을 좀 줄이기 위한 가계대출 감축 측면에서 LTV나 DTI
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 자체를 좀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도 P2P 관련 시장도 좀 이렇게 같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왜 부동산 그 투자금의 한도는 오르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와 정부 정책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P2P 전체 누적 대출액이 1조 8천억이죠. 그 중에서 그 PF, 부동산 담보, NPL 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관련 상품이 1조 한 800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한 60% 이상이 부동산 관련된 상품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럼 2018년도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 P2P 상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크게 봤을 때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투자 한도 자체가 늘어나진 않았습니다만은 P2P 회사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축소화된 그런 투자 한도 내에서 P2P 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 투자자분들한테 더 좋은 상품을 들여서 투자자분들을 더 많이 모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2018년에도 그런 노력은 지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P2P 상품에 자산운용사라든가 증권사 이런 기관 투자가들이 또 앞장서서 투자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투자 제한이 없는 법인 투자가분들이 나름대로 또 P2P 상품을 신뢰하면서 투자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속 또 진행이 되고 앞으로도 더 확충이 될 거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 P2P 상품에 미치는 영향은 뭐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점유율 같은 게 좀 나와 있을까요? 점유율이요? 예, 16년, 17년 뭐 이런 게 2017년 기준에서 말이죠. 동산 담보하고 신용을 합한 게 한 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 말 기준에서 2017년 전체죠. 그래서 신용 대출이 3,557억, 19.8%, 동산 담보가 3,654억, 20.2%, 두 개 합하면 40%죠. 그리고 부동산 쪽이 부동산 실물 담보가 4,728억, 26.2%, 그리고 부동산 PF,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6,094억, 33.8%, 딱 60%입니다. 어떻게 숫자가 저렇게 기가 막히게 6대 4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2016년도는 2016년을 보시면은 신용하고 동산 담보 대출 합하면은 거의 저것도 딱 40%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물 담보와 부동산 PF를 합하면 마찬가지로 거의 한 60% 정도 됩니다. 비중은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하나 좀 약간 보실 부분은 2016년도에 부동산 PF가 6,094억 42.9%인데 2017년도 작년에는 33.8%였습니다. 전체 비중이 좀 줄었네요. 8.1%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PF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비율로 봤을 때는 오히려 8.1%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 PF의 연체가 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사전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가이드라인 예고 중에 눈여겨봐야 할 것 중에 올해 3월부터는요. 금융감독원의 이 P2P 업체들이 연계 대부업체로 등록을 좀 해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만 하게 생겼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P2P 금융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전에는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금융위원회에서 P2P 업체에 대해서 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싶어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작년도 8월 29일 날 대부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P2P 업을 하시려는 모든 회사들은 모두 다 금융감독원에 특히 금융위원회가 실제로 등록은 된다마는 실제 업무는 금융감독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전부 다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P2P 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법으로 전부 다 강제화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P2P 회사들은
올해 2월 말까지, 네. 이번 달 말까지 전부 다 이제 금융위원회에 연계 대부업체를 전부 다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요.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 하게 되면 법을 어기는 거죠. 불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불법으로 P2P 대출을 하게 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천만 원 벌금을 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법을 준수해야 되겠죠. 그거는. 네. 그렇게 또 변하는군요. 그렇죠. 헬로펀딩의 최수석 부사장님과 함께 2월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을 앞두고 앞으로 P2P를 투자할 때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야 할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P2P 투자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이미 펀딩이 진행이 완료된 상품 예시를 좀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 헬로펀딩이 어떤 상품을 참고해서 예를 들어주실지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헬로펀딩이 굉장히 많은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품이네요. 부동산 상품 하나하고 동산 상품입니다. 네. 오늘은요. 근데 그중에서 이미 펀딩이 완료된 건인데요.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를 담보로 한 건입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2,300만 원이고 투자 기간은 12개월. 투자자분들께 세전 수익으로 연 12%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 아파트는 경기도 용인에 있고요. 그리고 용인에 있는 그 강남마을 코롱 하늘채라는 그런 아파트를 담보로 한 거고요. 네. 38평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KB 부동산 시세 금액이 3억 1천만 원 정도 나가는 건데요. 선순위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네. 있고요. 그리고 그걸 저희들이 2순위로 담보를 잡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여권 같은 경우는 LTV, 론투밸류 레이쇼,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이 이제 80%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총 3억 1천만 원 시세 KB 부동산 시세에서 선순위 빼고 네. 저희 대출 금액 빼더라도 네. 뒤로 남는 여유가 담보 6,200만 여유가 원. 6,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 질권이라고 해서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고 네. 또 근저당권 양도 계약서를 저희들이 차주로부터 받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투자 포인트로서는 대위변저 약정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선순위를 상환을 못할 경우는 대신 상환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연체나 부실이 될 경우에는 전문 채권 회사가 네. 대출 채권을 사가면서 저희 대출은 정리해 주는 네, 네. 그런 개념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네. 투자 포인트와 안전장치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헬로펀딩에서는 부동산 상품만 다루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조금 다른 담보 성격을 가진 상품도 함께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이번에 이제 동산담보인데요. 저희들 헬로펀딩에서 동산담보를 지금 벌써 13호째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13 벌써요. 계속 내놓으면서 아주 투자자분들한테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금방 마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처음에는 조금 동산담보가 잘 될까 저희들 또 고민했었는데 하면 할수록 자신이 붙고 네. 올해 헬로펀딩의 가장 또 어떤 주력 상품으로 하나가 동산담보로서 되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럼 시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명한 R자로 시작되는 그런 네. 그 브랜드 시계들이고 저 20개입니다. 시계가요. 저는 시계 20개를 담보로 해서 저희들이 2억 원을 대출을 하기로 한 거고 2개월이고 그리고 투자 수익률을 저희들이 11%로 제공해드리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들이 일단 70 내지 80% 정도만 시세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 여유가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체는 사갈 수 있는 회사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잘못되면은 나중에. 네. 그래서 세 군데서 사가겠다 이렇게 다 돼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시계를 저희들이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맡겨놓은 게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이제 범용 담보 처분 유임장도 받아놓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최고의 경비업체, 보안업체가 하고 있는 그 회사에 가입을 해가지고 안전금고에 딱 넣어놓고 네. 어느 누가 와도 손을 못 대도록 네.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헬로펀딩의 최수석 부사장님과 함께 헬로펀딩에서 실제로 펀딩을 진행했었던 상품 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좀 여러분들께 이해를 도와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P2P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분명히 생기실 텐데요. 전화나 카카오톡 그리고 저희 와우스타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두 해결을 해드릴게요. 와우스타 P2P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이어가겠습니다.
와우스타 P2P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질문들을 올려주셨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부동산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헬로펀딩에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최수석 부장님 어떤가요? 부동산의 부자를 모르는 분도 네. 저희 헬로펀딩을 통하시면은 얼마든지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헬로펀딩에 이제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저희 투자 상품 알림을 받고 나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되는데 저희 이제 헬로펀딩에 아주 우수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부 다 엄선해서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상품만 내놓기 때문에 거의 안심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접근하시고요. 일단 소액으로 간접 투자 방식으로 그렇죠. 일단 저희 헬로펀딩의 투자 설명 내용을 충분히 꼼꼼히 읽어보시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는 거죠. 맞아요. 이러이러한 상품, 부동산 아파트 담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상가가 있고, 그리고 또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물류 창고도 있구나 등등 이런 또 어떤 그 아파트를 개발할 때는 또 다세대를 개발할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키우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돈도 모이시겠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또 실물 부동산을 이렇게 또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단돈 몇만 원으로도 부동산에 내가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게 P2P의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질문일까요? 네, 이런 질문이 올라왔네요. 헬로펀딩 보니까 다른 플랫폼들과는 다르게 등급 표시가 별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못 찾는 걸까요? 등급이 없으면 어떤 부분을 유심히 봐야 할까? 초보라 나름 등급을 보고 투자하고 있어서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헬로펀딩에는 없었나요? 평가 등급이 따로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투자자님께서 정말 제대로 잘 보셨네요. 그렇습니까? 네, 저도 미처 모르고 지나쳤던 건데. 저희 헬로펀딩에는 투자 등급이 현재 없습니다.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 S1 등급, S2, 그다음에 A1, A2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회의를 하다 보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신이 생겼습니다. 저희 헬로펀딩은 투자심의위원회 7분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이 상품을 내놓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등급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저희 헬로펀딩이 내놓는 상품은 전부 다 S1 최고 등급이다. 이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등급 표시를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님께서는 마음 편하게 이렇게 등급을 따지지 않고 투자하셔도 S1 등급에 투자하는 그런 똑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질문 하나 더 갈까요? 여기 보니까 헬로펀딩 상품들이 늘어나서 너무 좋아요. 폭풍 눈물. 근데 질문 요지가 뭐냐면은 요즘에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깐깐한 헬로펀딩인데 아파트 담보 상품은 어떤 부분을 많이 보시고 기존 상품과는 그럼 뭐가 틀리냐? 아주 핵심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요. 아파트 담보 상품은 일반 P2P 상품 중에서 가장 어떤 난이도가 좀 낮다고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통 한 건을 처리하는데 저희가 내놓는 PF 상품이나 또는 시행령 유동화 상품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들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100을 기울인다고 치면은 아파트 담보대출은 좀 평이하기 때문에 좀 낮게 이렇게 어떤 수고가 좀 덜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파트 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볼 때 LTV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 그다음에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 여기에 있는 아파트만 합니다. 빌라, 다세대 쪽은 담보대출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LTV 80% 이내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보셨을 때 이 정도 상품이면 문제가 안 되겠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져도 이건 충분히 해소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상품만 저희들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저희들과 같은 시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보니까 분명히 헬로펀딩에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새로운 P2P 상품들이 새롭게 오픈했는지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와우스타 P2P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주간의 와우스타 P2P입니다. 1월 29일에서 2월 4일까지 총 73개의 상품이 오픈했는데요. 평균 투자 기간은 8.8개월, 예상되는 평균 수익률 13.01%입니다.
포켓펀딩에서 1월 30일에 출시한 상품이고요. 펀딩은 종료됐습니다. 네, 다음 상품입니다. 투자 기간 2일 초단기 상품이죠. 카페24 공모주 펀딩 마감되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홈쇼핑 펀딩 상품이 오픈을 했네요. 도깨비 방망이 1차 상품 미드레이트에서 오픈했고요. 펀딩 종료됐습니다. 네, 다음 상품 모으다 상품입니다. 의료법인 5-1호 상품 마감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헬로 펀딩에서 출시했던 상품이고요. 1월 30일에 오픈했고 펀딩 종료됐습니다.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알코리지아 공모주 펀딩 6분이 참여해서 15분 만에 종료했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오픈했는데요. 누구보다 빠르게 오픈되는 상품의 종류를 알아보고 싶으면 와우스타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유석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테크피타임 예스 P2P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